블랙 색상, 그리고 화이트 색상,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카본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빔도 잘 적용되고요. 카메라 버튼, 버튼, 조그 휠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열선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 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오늘은 하이랜드 요크 핸들 장착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이랜드 요크 핸들 장착하는 데 있어서 주니퍼 요크 핸들 시공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좀 시공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박스 한번 개봉해서 제품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협력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크 핸들이고요. 개봉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박스를 보자마자 약간 게임기 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포장이 상당히 튼튼하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핸들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핸들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스펀지도 핸들이 혹시라도 상하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 해서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에 각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나파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핸들도 당연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본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이 좋은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상보증 2년 AS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튜닝을 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품에 대한 AS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2년 동안 제품 AS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셔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시게 되면 저희는 시공에 관련된 부분을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된다. 1년 동안 교체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차량 원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을 원복하고 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한 부위에 있어서 시공 후 1년 이내에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는 거에 한해서 1회 무료 원복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 350 사이즈로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 그리고 화이트 색상,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카본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PD님 생각에는 오늘 어떤 핸들로 시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그 매장 데모카에 장착을 할 건데 보통 뭐가 인기가 많나요?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사실 화이트 핸들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본 들어간 것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확실히 카본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도 카본이 마음에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카본이 들어간 요크 핸들로 시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크 핸들 한번 장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순서는 먼저 에어백과 스티어링 휠을 탈거한 뒤 스위치와 각종 모듈들을 요크 핸들에 이식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크 핸들을 장착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들부터 탈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에어백을 빼줘야겠죠? 에어백 빼는 거는 주니퍼랑 똑같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구멍이 있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인데요. 여기를 구멍에 맞는 핀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에어백이 반쪽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백을 탈거를 해줄 건데 에어백 탈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량 전원을 끄고 탈거를 진행을 해주세요. 전원을 꺼주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잡고 있는 게 에어백 커넥터이고요. 왼쪽은 요 스위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에어백 커넥터부터 먼저 탈거를 해줄 건데요. 저희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에어백을 탈거를 하는데요. 이런 도구가 없으셔도 위아래를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살살 달래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반대쪽 커넥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도 잡고 있는 이 키들을 위아래로 눌러서 살짝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이렇게 스위치들이 전원이 꺼지는 거 볼 수 있죠? 이게 정상적으로 커넥터가 탈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메인 볼트 풀어야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장비가 좀 필요한데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스대를 이용해서 꼭 탈거를 해주셔야 요 나사가 혹시라도 마모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메인 볼트를 풀 때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핸들을 뺄 때는
사방을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좀 더 쉽게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제 스위치들을 요크 핸들에 이식하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요 핸들 스위치를 이식을 해줄 건데요. 이식에 앞서서 탈거를 먼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아까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하이랜드 핸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핸들에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하이랜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외부에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치 방식은 사실 비슷하기는 한데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공하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 지시등이 핸들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는 요 T30 볼트들을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들을 먼저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접지 볼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20이거든요. T20 볼트도 같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T30을 푸는 거는 요 4개 큰 볼트들 외에 나머지는 다 T20이니까 T30은 쓰신 다음에 따로 빼놓으시고 T20만 연결을 해서 나머지들을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볼트들은 섞이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사이에 스티어링 휠 하우징을 잡고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T8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T8 나사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한쪽이 잡고 있다는 건 반대쪽에도 잡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쪽에도 이렇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쪽에서 빼는 볼트들은 다 탈거를 했고요. 뒤로 돌려보시면 뒤쪽에도 이렇게 T20 볼트들이 4개 자리 잡고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나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20 먼저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볼트들도 마찬가지로 T8입니다.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하게 되면 들어보면 요 휠 하우징 하단 커버가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죠. 아까 그 밑에 조그만 볼트들이 이 휠 하우징 하단 커버를 잡고 있는 볼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풀어야 되는 볼트들은 다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뒤쪽으로 돌리셔서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이 휠 하우징을 통으로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 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휠 하우징 상단만 분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절개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위쪽만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작업은 열선을 분리해주는 작업입니다. 하이랜드 핸들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면 앞쪽으로 돌려보시면 이 옆쪽에 여기 하나, 반대쪽에도 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넓은 면이 있거든요. 반대쪽은 좁은 면이고 이것도 반대쪽은 좀 넓은 면인데 넓은 면 쪽에 일자 드라이버, 좀 조그만한 일자 드라이버 얇은 거 이렇게 찔러 넣어 주셔서 살짝 이렇게 위로 당겨 주시면 커넥터가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넓은 면 쪽을 찔러서 들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이렇게 열선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돌려서 보시면 열선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탈거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와중인데요. 이 앞쪽에 핸들 스위치를 잡고 있는 뒤쪽 브라켓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볼트가 3개씩 이 안쪽에도 여기도 그렇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볼트들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T8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뒤쪽 브라켓들은 탈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치를 이렇게 살짝 내려서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게 되고요. 이제 요크 핸들에 이 스위치부터 이식을 해줄 건데 조립의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님이 골라주셨던 이 카본이 들어가 있는 요크 핸들에 스위치부터 이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핸들에도 열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선 커넥터가 이렇게 있고요. 열선 커넥터를 잠깐 이쪽으로 치워주시고 이 스위치를 나왔던 그대로 다시 밑에 쪽부터 이렇게 넣어주시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뺐던 이 스위치 뒤쪽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건데, 눈썰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영상에 주니퍼 요크 핸들 장착하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 스위치의 요 밑에 쪽에 가이드 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방향 지시등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요 하이랜드 핸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스위치 브라켓을 껴줄 때 잘 보면서 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구멍만 대충 맞춰서 끼려고 하면 정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요쪽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브라켓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볼트를 하나씩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선 볼트를 요 끝에 쪽부터 자리를 잡아 줄 건데, 끝에 쪽에 먼저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자리가 딱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맞춰주시면 좋냐면, 이렇게 밑에 쪽을 본 상태에서 이 볼트가 들어가는 홈과 이 볼트를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볼트가 들어가는 홈과 이렇게 맞춰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잘 맞았거든요. 이대로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여지죠. 이렇게 끝에 쪽 하나만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얼추 맞습니다. 위치가 요 끝에 쪽 위치만 잘 맞춰주시면 나머지 나사산들은 이쁘게 알아서 잘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위치 뒤쪽 브라켓을 장착을 하실 때는 볼트들의 토크 값이 상당히 작거든요.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드릴로 강하게 조이시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고 이쪽에서 위치를 나사산 홈과 잘 맞춰주신 뒤에 이런 식으로 조여주시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조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치 뒤쪽 브라켓은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 지시등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작동 방식이 햅틱 방식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전방 카메라가 있는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스위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눌러보면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핸들은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이 핸들은 전원이 연결됐을 때 햅틱으로 진동이 오면서 작동하는 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 브라켓을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이 햅틱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차량에 장착을 해본 다음에 햅틱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게끔 저희가 조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셔야 다시 닫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햅틱이 잘 작동이 되는지 먼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대로 핸들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열선이나 다른 커넥터들이 이쪽 트림 쪽에 닿아서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장착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홈이 딱 맞게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쪽으로 부드럽게 너무 강하지 않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해 주시고 전원 끄신 상태에서 스위치 커넥터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작동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눌리게끔 이렇게 소리들이 나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켜서 보겠습니다. 와이퍼는 지금 작동하지 않을게요. 음성 인식도 스위치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들에 방향 지시등이 있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고 이후에 작업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착은 잘 됐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조립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위치 테스트 후에 다시 탈거해서 조립해주기 위해서 핸들을 가져왔고요. 요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거는 열선 커넥터 정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핸들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일단은 요 열선 커넥터들을 꽂아주세요. 정리는 요거를 꽂은 다음에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단 열선 커넥터들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은 넓은 면이 있고 좁은 면이 있거든요. 보통 요 넓은 면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 핸들에 달려있는 열선 커넥터도 그거에 맞춰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아까 열선 커넥터를 탈거했던 홈이 있죠. 이 홈에 커넥터를 맞춰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열선이 지나가는 홈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열선을 잘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너무 어거지로 넣으려고 하면 이 열선 피복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에 잘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면 이쁘게 잘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커넥터를 먼저 홈에 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선 가는 길대로 이 열선을 잘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게 고정이 됐죠. 자,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채로 뒤로 핸들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길이 지나가거든요. 그 길대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다 보면 열선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될 거예요. 이 열선이 남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오시면 열선이 이만큼 남죠. 열선이 시작하는 이 부위에서도 이렇게 열선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 순정 하네스 밑으로 이 열선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순정 하네스 밑으로 열선을 정리를 해주시면 열선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열선을 쭉 당겨와서 이쪽도 당겨와 주시고, 이 선들이 남는 거를 순정 하네스 밑으로 이렇게 잘 넣어주시면 열선이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쪽에서도 선들이 혹시 빠지진 않았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빠지지 않고 잘 체결이 됐네요.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이제 스티어링 휠 하우징 상단 커버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우징 상단 장착을 해줄 건데, 요거를 장착할 때도 주의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양옆에 이쪽이랑 이쪽에 보시면 이 상단 커버가 체결이 되는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 맞춰서 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홈에 맞지 않게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 옆쪽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홈에 잘 맞춰서 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홈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위쪽 지금 보이시죠? 요크 핸들 가죽이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옆쪽도 스티어링 휠 하우징 커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죽도 이쁘게 정렬하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쪽에 가죽을 먼저 정렬을 해주시고, 밑에 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지 않게 체결이 되면 잘 체결이 된 겁니다. 자, 앞쪽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하우징 키들이 잘 맞게 체결이 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들을 조여줄 건데, 볼트는 위쪽부터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 휠 하우징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위쪽부터 체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볼트들 토크는 상당히 작습니다. 1점 몇 이런 식으로 되게 작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딱 이쁘게 체결이 될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휠 하우징 위쪽 볼트들 다 체결을 해줬고요. 이 밑에 쪽 하단 커버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휠 하우징 하단 커버 고정하는 볼트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체결을 하실 때는 이 반대쪽 손으로 하단 커버를 잡고 체결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 하단 커버가 밀려서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를 잘 잡아주시고 조여주시면 체결이 됩니다. 나머지 볼트 두 개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대쪽을 잡고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커버 뒤쪽 트림도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쪽은 다 마감이 끝났고요. 자, 앞쪽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휠 하우징을 앞쪽에서 잡고 있는 이 볼트들도 체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토크 값이 되게 작아요. 너무 세지 않게 그냥 딱 껴지는 정도로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접지 나사도 체결을 해줘야겠죠. 접지 나사까지 T20입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이 접지가 흔들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30 볼트 4개를 체결을 해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는 먼저 T30 볼트들을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놔 주시고요. 살살 달래면서 혹시라도 강제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끔 천천히 달래면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1차적으로 이 볼트들을 한번 조여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손으로도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핸들을 탈거를 해야 할 때 이 볼트들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뒤쪽에 보이시는 이 철사들이 에어백을 빼주는 철사들이거든요. 그게 제대로 위치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백을 뺐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트들을 마지막에는 손으로 끝까지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이 이상으로 너무 조여버리면은 이 뒤쪽 나사산이 마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힘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핸들은 조립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이어서 하이랜드 에어백 커버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 교체는 뒤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 에어백 커넥터를 잡고 있는 이 키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위 말하는 오리발 헤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너트들이 잡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8mm 너트들이거든요. 이 8mm 너트들도 풀어줄 건데 한 번씩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로 풀어주시면 편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트들 풀어서 모아서 혹시라도 섞이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잘 치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어백 뒷판이 분리가 되고요. 이 에어백 커넥터와 화약을 따로 잘 치워주시면 이렇게 에어백 커버랑 에어백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셔도 이 에어백 커버가 에어백들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넓은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커버가 잡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탈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헤라는 꼭 이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에어백 커버들을 옆으로 치워줄 수 있는 그런 헤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에어백 커버와 에어백이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에어백 커버만 바꿔서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맞는 화이트 에어백 커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집어 보시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 커버들을 잡고 있는 키들을 잘 치워주시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어백 커버가 에어백을 온전히 다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에어백을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어백 커넥터와 이 화약 뭉치를 넣어줄 건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하나 보일 거예요. 튀어나온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홈에 들어가면 제 위치에 딱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뒷판 커버도 커넥터를 이 사이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이 뒤쪽을 눌러 주시면서 체결을 해야 좀 더 잘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나사산과 이 뒷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풀렀던 볼트들을 조여주면 되겠죠.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드릴로 한번 조여주시고 손으로 한 번 더 조여서 확실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커넥터 하네스를 잡고 있는 이 키들도 체결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해서 요크 핸들과 에어백 커버 교체를 완료를 했고요. 바로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을 차량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휠자 홈과 이 나머지 옆쪽 브라켓들을 잘 맞춰 주시고요. 핸들을 이렇게 위아래 쪽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잘 맞게 들어간 겁니다. 이제 커넥터를 먼저 한번 체결을 해줄 건데 이 체결을 해주기 전에 차량 전원을 먼저 오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커넥터를 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핸들 스위치들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잘 체결이 됐고요. 이제 메인 볼트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볼트를 넣어놔 주시고요.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주신 다음에 토크렌치로 조여주셔야 좀 더 편안하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토크렌치로 조여줄 거고요. 디지털 토크렌치로 조였을 때 토크 값은 80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크 값에 맞춰서 이 메인 볼트들 조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어백 커넥터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클락션을 울리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좀 체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4방향으로도 잘 눌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주세요.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잘 눌려야지 정상적으로 체결이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튼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되고 하이빔도 잘 작동되고요. 카메라 버튼, 마운트 버튼, 조그 휠들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들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장착이 됐네요. 그 다음에 열선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열선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장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이랜드 요크 핸들 시공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하이랜드 요크 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퍼 요크 핸들처럼 그냥 무작정 다 조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을 맞춰서 조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서 시공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공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에 직결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유의하셔서 시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공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좋은 꿀팁들을 담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 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